중국에서는 이렇게 막 큰 참사 같은 거 이렇게 났을 때 네. 이렇게 막 음모론이나 국민들이 막 의혹 막 이런 게 언론의 자유가 네. 우리는 진짜 어쩌면 대한민국 너무 심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조 의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SNS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2011년도에 비슷한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중국은 그동안 고속철도 사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선진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고속철도를 많이 개발했어요. 하지만 2011년에 중국의 절강성 원저우시 부근에서 고속철도 그 차량 2대가 충돌이 돼가지고 생각나요. 예. 한 40몇 명이 사진 나오잖아요. 죽고 네. 그리고 200명 정도 부상을 당한 네. 그런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네. 국민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철도부에 무슨 부패가 있었다. 네.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뭐가 안 됐다. 네.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는가.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죠. 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총력을 기울이셨어요. 네. 나중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또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분, 중국 철도부의 장관님을 사형으로 판결이 났어요. 거기는 그냥 사형이군요. 예, 중대한 그런 직책상의 야.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났지만 2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형됐겠네요. 2년 지났으니까요. 후속 그 소식은 아직 들리고 취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있질 않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무서워요. 그냥 사형이군요. 법에 의해서 네. 이렇게 죄행을 범했으면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그냥 처형이죠? 그 북한은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1호 행사. 그러니까 김정일 있을 때는 김정일, 김정일 있을 때는 김정은하고 연관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요. 그러니까 1992년 1월 달에 통일거리라는 건설장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공병국 한 개 대대 400명이 몰살을 합니다. 네. 400명이 그 아파트를 짓다가 그냥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젊은 군인들이 400명이 몰살했는데 그건 그냥 자연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거는 겨울에 사고 난 거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용천 폭발 사건 아시죠? 네. 2004년도 4월 달에 네, 폭파한 거. 거의 10,000명이 사상자가 생긴 아주 대형 사고인데 그것도 북한이 왜 눈을 부릅뜨고 조사를 했는가 하면 사고가 난 시점이 문제가 됐어요. 그 사고가 나서 큰 사람이 2,000명이 죽었는데 바로 사고 나기 한 열 몇 시간 전에 김정일이가 탄 기차가 중국을 방문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일을 노린 범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10,000명, 2,000명이 죽고 8,0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왜 김정일이가 지나가는 그 철도 위에서 사고가 났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수사를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철도상 박용삼이는 총살을 당했고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관계됐던 사람들은 총살당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죽은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냥 갖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서 100명이 죽었다 해도 그것이 일반적인 사고면 그냥 보안부가 몇 명 와서 조사하다가 그날로 끝나고. 네. 근데 그것이 사고가 난 것이 김정은이가 그 도시에 그 거리가 지나가기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건 정치보위부가 국가보위부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 온갖 보안기관이 달라붙어서 사고를 규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 이 지도자의 목숨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사고였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고였냐. 그렇게 구분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일반 사고가 아니고 김정일이가 탄 기차가 그러면 사건을 정확히 그렇죠. 네, 수사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시잖아요. 휴대폰을 모두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고가 네. 휴대폰이로 작동된 어떤 폭발 물질이 질산 암모늄을 싣고 가는 암모니아 비료를 싣고 가던 기차하고 휘발유를 싣고 가던 기차하고 그 부딪히는 시점에 뭐가 폭발했는데 그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나쁜 놈들이 김정일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간부들 포함해서 휴대폰을 몇 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북한은 이제 칼 같죠. 이거는 뭐 전 국민이 핸드폰을 못 쓰게 못 하는. 쓰게 하는. 아, 만약에 우리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올 것 같은데 핸드폰 못 이제 어른들은 좋아할 것 같고 휴대폰 없으면. 하객께서 중국에 대해서 네. 뭐 총살하네요 막 그러는데 중국은 그 재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해요. 그렇죠?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그렇습니까? 저 이거? 예, 예. 변호사를 하고 뭐 하급 재판, 중급 재판, 상급 재판 이렇게 있는데 북한은 그냥 너가 잘못했어 그러면 철도상이고 뭐 총살을 하거든요. 그냥 재판 과정 없이 그냥 북한하고 중국하고 갖다 비교하는 건 네. 많이 본질적으로 안 되죠. 다른 것 본질적으로 같아요. 다르죠. 아, 기분 네. 나빴군요, 저 의보가. 당연하죠. 아, 중국과 북한을 예.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중국으로서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특정 사례에서 네. 총살의 의미에 관계돼서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중국에서 공정한 국가에서 입법한 내용에 따라서 그 집행을 했을 뿐이지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뭐 임의의 판단으로 하진 않았어요. 거기도 3심합니까? 1심, 2심, 3심? 당연하죠. 아, 중국도 똑같이. 예. 네. 우리는 사형을 거의 선고를 웬만하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고위공직자가 지금까지 사형받고 예.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